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무채색으로 변해가던 그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올린 작은 영상 하나가 그 침묵을 깨고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그보다 깊은 마음이 우리를 이어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한때 맛있는 밥을 짓던 손길이 오늘은 냄비 뚜껑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실 TV가 켜져 있어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름을 부를 사람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줄어든 그 침묵 속에서 기억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아파트. 박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비교적 초기 상태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느낀 건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안 치고 나서 불을 끄지 않은 적이 늘었고 장을 봐 와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만들던 손이 자꾸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 윤정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가 같은 말을 하루에도 10번 넘게 반복하는 걸 보고는 이상하다고 느꼈죠. 결국 병원에 갔고 진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켜진 TV 앞에서도 기억에 남은 드라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있던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채색처럼 흘러갔고 방 안의 조명도 항상 희미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어쩌면 조심스러워서 더 멀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 윤정 씨는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예전처럼 요리를 다시 해보게 하고 싶다고요. 어느 날 작은 캠코더를 들고 주방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생일 때 끓여주시던 미역국 한 번만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낯선 손놀림으로 다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기 시작하죠. 그 장면을 며느리는 조용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생일 미역국. 댓글도 좋아요도 없었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올린 영상은 하루, 이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고 나서 며느리 윤정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조회수 127회, 그리고 첫 댓글. 익숙지 않은 아이디 아래 적힌 글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랑 똑같아요. 눈물 나네요. 윤정 씨는 그 짧은 한 줄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이후 영상에 댓글이 하나씩 더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손맛이 진짜 살아있네요. 이거 보고 저도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따뜻한 영상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를 눌렀고 누군가는 정성껏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구독자는 30명, 50명, 어느새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큰 변화는 박영희 할머니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반응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어머니,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미역국 보고 자기 엄마 생각났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엔 멍하니 듣고만 있었지만 곧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할머니는 주방 앞에 앉아있던 윤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새우젓 조금 넣으면 감칠맛 나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요리를 말로 설명한 건 몇 주 만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고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할머니표 김치찌개 비법 새우젓 한 스푼의 마법. 일상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기억은 종종 빠져나갔지만 화면 속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자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저희 외할머니 레시피랑 똑같아요.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 요리 덕분에 오늘 저녁 메뉴 정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마음은 남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댓글을 보며 윤정 씨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맞아요. 마음은 정말 남아있네요. 주방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냄비에 김이 오르고 숟가락이 국을 휘젓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젠 종종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볼까? 고등어 무조림도 좋아했지. 그 물음은 가족을 향한 기억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의식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상을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조용히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대신 남겨두는 일기. 그 문장은 곧 이 채널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며 떠오르는 일화, 음식에 얽힌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영상 속 자막으로 남겨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댓글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살아온 세월이 느껴져요. 나도 늙어서 이런 삶을 살고 싶네요. 참 따뜻합니다.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윤정 씨 옆에서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참 다행이야. 가족이 다 모인 저녁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도 구독했대요. 조회수 5천 넘었어요.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이 오른 계란찜, 고소한 멸치볶음, 짭조름한 나물무침. 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지켜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촬영을 준비하며 윤정 씨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예전에 사시던 시골집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던 할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이야기만큼은 남기고 싶다는 듯이. 어느 날 촬영 중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로 중얼거린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냄비 속 국물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습니다. 촬영을 멈추고 윤정 씨가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자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따금 그래 바보같이. 하지만 그 순간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마음은 남는다고 말해줬던 그 댓글. 윤정 씨는 카메라를 다시 켠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촬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영상은 제목 그대로 솔직했습니다. 김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날. 업로드 후 영상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썼다고 고백했고, 누군가는 내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괜찮아요. 저희도 그런 날 많아요라는 말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채널에는 꾸밈없는 순간들이 더 많이 담겼습니다. 요리를 하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재료, 간을 4번이나 다시 보는 장면,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모두 편집 없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웃으며 내가 또 까먹었네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새로 산 앞치마를 2번 접고, 가끔은 같은 간장을 2번 붓기도 했지만, 그 모든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한 세대를 살아낸 여성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영상도 참 좋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누가 봐준다니 고맙네. 기억은 가끔 흔들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영상 속에서 박영희 할머니는 자주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갔던 바닷가, 큰아들 첫돌 때 울면서 끓였던 미역국, 장마철이면 식구들 우산 챙기느라 분주했던 부엌의 풍경까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까지 그녀는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카메라는 요리를 찍는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채널은 어느덧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게 되었고, 이야기에 공감한 사람들은 매 영상마다 긴 편지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요즘은 매주 전화드리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이 영상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도 이 영상 보고 할머니랑 요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댓글들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어느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댓글에 서로 인사를 남기고 같은 반찬을 만들어 본 이야기를 나누는 구독자들. 그들 모두가 박영희 할머니라는 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사연을 담은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치매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이, 병상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녀가 그녀의 영상에 감사를 전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며느리가 읽어주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을 줄은 몰랐네. 살아볼 만하네. 그치? 그날 이후 윤정 씨는 영상에 더 많은 자막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방법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처럼 남겼습니다. 그녀의 말투, 억양, 숨소리까지도 잊히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한 줄 한 줄 자막으로 새겼습니다.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한 한 줄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려도 마음은 또렷하답니다. 그 문장은 마치 할머니의 삶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댓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또 누군가가 고맙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겠지.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채널 메일함을 열자 제목부터 마음을 멈추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지 못한 딸이 씁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이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성으로 6개월 전 치매로 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전 자주 다투었고, 요리를 해주겠다는 엄마의 제안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게
마지막 기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맛도 목소리도 떠오르지 않는다며.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을 매일 보며 눈물로 하루를 견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움직임, 그 손끝을 보면서 그리움이 조금씩 녹아갑니다. 영상 속 음식을 보며 엄마의 식탁을 떠올립니다. 매일 마지막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영상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미안함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 씨는 그 편지를 조용히 프린트해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가슴팍을 움켜쥐듯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이 닿았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오직 그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자막은 단 하나.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읽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느리게 또박또박 마치 기도를 올리듯.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상 마지막 그녀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누가 날 기억해줘서 참 고맙네. 댓글창은 그날따라 유독 따뜻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영상 찍어주세요. 내가 언젠가 늙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끈 뒤 윤정 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렸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트 한 권을 꺼내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3만 명을 넘었고 댓글은 매 영상마다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 모두가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응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기억은 더욱 흐려졌지만 영상 속 할머니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며느리 윤정 씨가 옆에서 함께 영상을 찍으며 도와주었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속도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정 씨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구독자분들이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영상 덕분에 치매 어머니를 다시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 편지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자주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첫사랑과의 추억,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중 한 명은 직접 만나고 싶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노부부였는데 치매를 앓는 아내와 그 곁을 지키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연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죠. 또 다른 날에는 구독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 손수 만든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까지. 할머니는 그 선물을 받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다는 거구나. 이제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영상 게시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며느리는 카메라를 끈 뒤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만들어낸 이 작은 세상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됐지 뭐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으니.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할머니의 영상도 계속되었습니다. 치매는 서서히 깊어졌지만 박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전보다 더 편안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법이죠. 그 말은 영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채널 구독자는 어느새 5만 명을 넘었고 팬클럽 같은 커뮤니티도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연이 모여 따뜻한 기억 나눔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비록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남긴 작은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잊힌다 해도 사랑은 잊히지 않아요. 마음은 기억보다 더 깊고 오래 가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지만 마음은 영원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이렇게 적힌 글이 많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가족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 영상을 본 후 제 삶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브이로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치매라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